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고만 알고 계시죠? 하지만 잘못 먹으면 간과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마늘의 두 얼굴과 보약으로 만드는 비결까지 함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올해로 85세가 됐고 40년 넘게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한평생을 바쳤고 지금은 작은 시골 의원을 운영하며 매일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80대 의사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도 마을 어르신들 진료를 보고 새벽에는 밭일도 나가죠. 며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78세 박 할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그 나이에도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젊은 의사들도 신기해하곤 해요. 김 선생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체질인가 보다 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나이와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은 꼭 해내고 싶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마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잘못 먹으면 오히려 간과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아시나요? 오늘은 그동안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마늘의 두 얼굴과 보약으로 만드는 비결까지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60대 중반에는 몸이 많이 약해졌었습니다.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밥을 먹으면 더부룩하고 자주 체해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그때가 2010년쯤이었나요? 오랫동안 진료실을 지키느라 운동도 못하고 스트레스는 쌓여만 갔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병원에 나가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반복했거든요. 어느 날 밤 또 체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환자들에게는 건강하게 살라고 하면서 정작 나는 이 모양이구나.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고단한 밤을 견디셨던 적 있으세요? 몸은 아프고 마음은 답답한 그런 시간 말이에요. 그때 저는 마늘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생마늘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마늘 한쪽을 씹어 먹는 게 일과였어요. 이거 먹으면 건강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오히려 속이 더 쓰리고 혈당 수치도 올라가더라고요. 정기검진에서 혈당이 140을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원래 120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좋다고만 믿던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걸요. 의사인 제가 이런 기본적인 걸 놓치고 있었다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먹고 계신 음식은 없나요? 저를 다시 일으킨 건 비싼 약이나 특별한 병원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늘을 제대로 먹는 법과 기본으로 돌아간 작은 생활 습관이 제 몸을 바꿨어요. 2012년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옛 스승님을 만났어요. 김 교수님이셨는데 당시 85세셨지만 정말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성우야,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뭔가 잘못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스승님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콕 찔렀어요. 그날 저녁 스승님 댁에서 저녁을 함께 했는데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이 참 특별했습니다. 마늘을 쪄서 꿀에 재운 것, 된장국에 살짝 데친 마늘잎, 이런 것들이었어요.
마늘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단다. 스승님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생마늘을 억지로 씹어 먹는 대신 마늘을 쪄서 꿀에 재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소화 불량이 사라졌어요.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40대였던 공복 혈당이 105로 떨어졌거든요. 체중도 5kg 빠졌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작은 변화 하나로 어떤 새로운 삶을 기대하시겠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마늘의 두 얼굴과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달콤한 마늘장아찌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장아찌를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설탕과 만나면 암 예방 효과가 사라집니다. 더 심각한 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거예요. 마늘의 좋은 성분보다 설탕의 해로운 영향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작년에 제 의원에 오신 이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0세이신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콤한 마늘장아찌를 10개씩 드셨어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먹었는데요 하시더군요. 그런데 혈당 검사를 해보니 40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정상 혈당이 100 정도인데 4배나 높았던 거예요. 이 할머니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선생님,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할머니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마늘을 섭취할 때는 단맛 나는 장아찌 대신 신선한 마늘로 적당히 곁들이는 게 좋아요. 하루에 23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장아찌 섭취를 피해야 해요. 설탕이 들어간 모든 마늘 요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장아찌를 매일 밥상에 올리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마늘빵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빵을 좋아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정제 탄수화물과 마늘이 만나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지방간을 부추깁니다. 흰 밀가루에 버터, 설탕이 들어간 마늘빵은 마늘의 좋은 성분을 상쇄시켜 버려요. 지난해 제 의원에 오신 박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4세이신 박 할아버지는 마늘빵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빵집에서 갓 나온 마늘빵 냄새를 맡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하시더군요. 매일 오후 간식으로 마늘빵 23개씩 드셨다고 해요. 6개월 정도 이런 생활을 하시다가 몸이 이상하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요즘 자꾸 피곤하고 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마늘빵을 먹으니까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박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기억납니다. 검사를 해보니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어요. 간 수치도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혈당도 160대로 올라가 있었고요. 마늘빵보다는 통곡물빵이나 마늘볶음으로 대체하는 게 좋습니다.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마늘볶음은 기름에 살짝 볶아서 알리신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당 조절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런 식품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마늘빵의 고소한 향에 혹시 넘어가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한 마늘의 위험성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조금 상했다고 버리기 아깝다 하시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곰팡이가 핀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은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독소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늘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봄에 제 의원에 오신 최 할머니 이야기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77세이신 최 할머니는 항상 알뜰하게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마늘이 조금 상했지만 아까워서 상한 부분만 잘라내고 먹었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먹었잖아요 하시더군요. 3개월 정도 이렇게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몸이 자꾸 무겁고 소화가 안 된다며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정말 놀라셨어요. 선생님, 마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마늘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버리세요. 곰팡이는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절대 아깝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더 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한 마늘을 드시겠습니까?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마늘을 보약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꿀과 마늘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져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3배나 높아집니다. 마늘의 매운맛도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편해져요. 올해 초에 제 의원에 오신 김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8세이신 김 할머니는 만성 피로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뭘 해도 지쳐요 하시더군요. 혈액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래서 꿀마늘을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 마늘을 쪄서 꿀에 재워서 드셔보세요. 아침마다 한쪽씩만 드시면 돼요 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시면서도 집에 가서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군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뿐할 줄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김 할머니는 지금도 꿀마늘을 매일 드시고 계세요. 피로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면서 요즘은 손자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지 않다고 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늘을 15분간 쪄서 꿀에 담가 보세요. 하루 3쪽 정도로 시작하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술 예정이 있거나 혈액순환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마늘이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 여러분이라면 꿀마늘을 직접 만들어 볼 마음이 드시나요? 지금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마늘을 내 몸에 맞게 먹고 작은 실천 하나만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했거든요.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독이 되는 마늘은 3가지예요. 달콤한 마늘장아찌, 마늘빵, 그리고 상한 마늘입니다. 이런 건 피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보약이 되는 마늘은 꿀마늘과 찐 마늘이에요. 이렇게 드시면 마늘의 좋은 성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마다 꿀마늘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85세가 된 지금도 새벽에 밭일을 나갈 수 있는 건 이런 작은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달콤한 마늘장아찌를 끊어보시겠어요? 아니면 꿀마늘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쯤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지혈증 환자가 무조건 끊어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을 함께 계속해 나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